어머니, 또 울리고 계셨네요? 애를 예민한 게 안 됐어, 뭐? 애가 밤새 못 잔 거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더 신경 쓸게. 나 오늘 집 팔았어요. 15억짜리 우리 집. 내 손으로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요. 며느리가 명예 넘기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 이미 계약 끝난 후였어요. 지금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하고 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죠. 73살. 이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나는 서울 강동구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34평 아파트.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 집이었죠.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민준이, 지금 38살이죠.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회사도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그래서 나는 안심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 싶었죠. 민준이가 31살 때였어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예쁘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웃는 얼굴도 밝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민준 오빠. 아니,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상냥했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는 계속 나한테 잘해줬어요. 반찬도 챙겨주고, 물도 따라주고,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민준이는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 해요. 나는 놀랐어요. 벌써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사귄 지 1년 됐어요. 엄마, 저는 수진이가 정말 좋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렇게 행복한 표정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좋아. 엄마가 뭐라고 하겠니? 너희가 좋으면 되는 거지.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민준이도 잘 챙기고 어머니한테도 효도할게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도 돈을 모았는데 좀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억.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2억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 결혼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알았어. 엄마가 줄게.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엄마가 주는 거야. 내 결혼인데. 나는 30년 동안 모은 예금에서 2억을 빼서 민준이한테 줬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신림동에 있는 25평 아파트. 전세금이 3억이었는데 민준이가 모은 돈 1억에 내가 준 2억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거였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수진이네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부모님도 와서 인사했는데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나는 가끔 아들네 집에 놀러 갔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잘해줬어요. 어머니 집에 오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잡채 만들어뒀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나는 생각했어요. 수진이 괜찮은 며느리네. 민준이 복 있어.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민준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어.
우리 아기 생겨. 나는 너무 기뻤어요. 손주라니,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수진이 몸 조심하게 해. 응, 엄마. 고마워.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입덧이 너무 심해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래, 힘들겠다.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 혹시 제가 먹고 싶은 거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는 회사 때문에 바빠서요.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신라 호텔에서 파는 딸기 케이크요. 그거 먹고 싶어요. 신라 호텔 딸기 케이크. 한 조각에 15. 영원하는 그 케이크.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임신부잖아요. 먹고 싶은 거 사줘야죠. 알았어. 엄마가 사다 줄게. 나는 신라 호텔까지 가서 케이크를 사서 수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수진이는 케이크를 받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청담동에 있는 한우 전문점에서 파는 고기 먹고 싶어요. 그거 사다 주실 수 있으세요? 또 다음 주. 어머니, 백화점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파는 샤인머스켓 먹고 싶어요. 매주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매번 비싼 음식을 사달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임신부니까, 태교니까. 하지만 점점 요구가 심해졌어요. 어머니, 저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는데요. 강남에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요.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700만 원이요. 700만 원. 나는 숨이 막혔어요. 수진아, 그건 좀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알아볼까?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저 처음 낳는 아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손주잖아요. 좋은 곳에서 조리 받으면 안 돼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한테 말할게요. 민준이는 제 말 들어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요. 첫 아이니까 예민한 거겠지. 출산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결국 나는 산후조리원 비용 700만 원을 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손녀였어요. 이름은 서연이. 나는 병원에 달려갔어요.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준이는 옆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봐봐, 우리 딸. 나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아기, 내 손주. 눈물이 났어요. 이뻐. 너무 이쁘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서연이 이쁘죠? 저를 닮아서 이쁜 것 같아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너를 닮아서 이쁘네.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조리원에 가서 손주를 봤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요.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까? 낮에 서연이 봐줄게. 어머니, 정말요? 감사해요.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서연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하고 저녁도 만들어줬어요. 민준이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수진이는 피곤하다고 방에서 쉬었어요. 어머니, 저 좀 쉴게요. 밤에 서연이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나는 알았다고 하고 서연이를 돌봤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직장 복귀해야 해요. 육아휴직이 끝나서요. 그래? 그럼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건데? 어린이집에 보내려고요. 근데 어머니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으세요? 응? 내가? 네. 저랑 민준이는 출근 시간이 빠르거든요. 어린이집은 9시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퇴근도 늦고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서연이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 5시에 데리러 가서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일주일에 5일 매일 나도 73살인데요. 피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손주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서연이 재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나는 밤 9시까지 수진이네 집에 있었어요. 서연이를 재우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수진이는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아직도 계셨어요? 서연이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감사해요.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밤 10시 반.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러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7시에 또 일어나서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 돌이 지났어요. 걸음마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할매 서연이가 나를 보고 웃으면 피곤한 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 손주를 위해서야.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이와 민준이가 나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인가 싶었어요. 뭔데?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가요. 다시 전세를 얻으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아, 돈 얘기구나.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사는 동네는 전셋값이 많이 올랐어요. 1억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1억.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1억이면 내 예금에서 꺼내야 하는데. 엄마, 빌려만 주세요. 꼭 갚을게요. 아니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게. 엄마, 민준이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또 1억을 내 예금에서 빼서 민준이한테 줬어요. 30년 모은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들 가족이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나는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민준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니, 민준이가 보낸 게 아니라 민준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잘못 전송된 거였어요. 수진, 오빠 시어머니한테 1억 받았어. 민준, 응 받았어. 수진, 다행이다. 나 사실 전세 말고 다른 데 쓸 돈도 필요했거든. 민준, 다른데. 수진, 응,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온라인 쇼핑몰. 민준, 그거 시작하려고 돈 많이 드는데. 수진, 괜찮아.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나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서 읽었어요. 수진, 그리고 오빠, 나 생각 있어. 민준, 무슨? 수진, 시어머니 집 말이야. 15억짜리 아파트잖아. 민준, 엄마, 집을 왜? 수진, 우리가 받으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잖아. 민준, 그건 그렇지만. 수진, 오빠는 외아들이고 시어머니는 혼자시고 당연히 우리한테 주셔야지. 민준, 그래도 아직은. 수진, 아직이 아니라 지금이야. 지금 명의를 우리한테 넘기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잖아. 나는 숨이 막혔어요. 명의를 넘기라고? 내 집을 계속 읽었어요. 민준, 그건 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수진, 내가 말할게. 오빠는 가만히 있어.
나는 시어머니랑 사이 좋잖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수진이가 내 집을 노리고 있었어. 그리고 민준이는 알고 있었어?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또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못 보셨어요? 오늘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 얘기. 아, 그 얘기겠지. 진명에 넘기라는 얘기. 나는 답장했어요. 알았어. 오후 2시에 갈게. 나는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수진이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에서 직원을 만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집을 팔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을요? 갑자기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 부동산을 통해서 내놓으셔야 알아요. 지금 바로 부동산에 갈 거예요. 여기 온 건 통장 정리하려고요. 나는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집을 팔면 그 돈을 여기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갔어요. 사장님, 우리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랐어요. 어머님, 갑자기 파시게요? 네.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매물이 없어서 나가기는 잘 나가요. 1달 안에 팔릴 것 같은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더 빨리 팔릴 수도 있고요. 그럼 금매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아시나요? 나는 웃었어요. 아직은 모르죠. 네, 곧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부동산에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집을 14억 5천에 내놨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그리고 오후 2시 나는 수진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갈비찜이 차려져 있었어요. 좋은 그릇에 예쁘게.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나는 앉았어요. 수진이가 국그릇에 국을 떠주고 반찬도 챙겨줬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웃으면서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마치 며칠 전까지의 수진이처럼 밥을 다 먹었어요. 수진이가 커피를 내왔어요. 어머니, 커피 드세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 수진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있잖아요. 왔구나. 응, 그 집을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놀란 척했어요. 명의를? 왜? 어머니, 요즘 증여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미리 명의를 넘기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듯한 이유네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2년마다 계약하고 돈 마련하고 이제는 우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저희한테 주시고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서연이도 돌볼 수 있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는 척 했어요. 같이 산다는 게 나도 그 집에 계속 사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는 너희한테 넘기고, 네, 그게 법적으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혼자 15억짜리 집에 사시는 게 아깝잖아요. 그 집을 저희가 잘 활용하면, 수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 그게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요. 대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제가 어머니 챙겨드릴 수 있어요. 나는 수진이 손을 빼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요? 이게 어머니 집. 응, 내 집. 어제 계약했어.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요? 응, 팔았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왜 집을 팔아요? 왜 팔면 안 돼? 내 집인데. 그렇지만 그 집은 나중에 민준이가 받을 집이잖아요. 누가 그래? 당연하잖아요. 민준이는 외아들이고 그 집은 당연히 민준이 거잖아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아, 그 집은 내 집이야. 내가 30년 동안 돈 모아서 산 집이야. 민준이 집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준다고 했어. 수진이 입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명예 넘기자고 했을 때 너희가 넘기라고 하기 전에 이미 팔았어. 거짓말이에요. 어제 계약한 건 맞지만 수진이가 말하기 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 필요 없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제가 서연이도 맡기고 어머니도 모시고 나는 웃었어요. 잘했어. 나한테. 네,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수진아, 나는 일어났어요. 너 나한테 잘한 게 아니야. 너는 내 돈을 노린 거야. 뭐라고요? 수진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캡처해둔 카톡 대화를 보여줬어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나눈 그 대화. 어차피 시어머니 돈이니까. 수진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건 읽어봐. 네가 한 말이잖아. 수진이는 핸드폰을 보더니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저는 그냥 그때 기분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 돈을 어차피라고 했어.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수진아, 너 나한테 산후조리원 700만 원 받았지. 그건 제가 아기를 낳아서 신라 호텔 케이크, 청담동 한우, 백화점 과일 매주 사달라고 했지. 그건 임신부라서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1억. 전세금으로 쓴다고 받았지.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차린다며?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보고 매일 서연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려오라고 했지.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라고 했지. 어머니, 73살 노인한테 일주일에 5일, 1년 동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 지금 뭐가 잘못인지 알아? 수진이는 눈물만 흘렸어요.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어머니,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그냥 도둑이야. 어머니, 내 돈을 훔치고 내 시간을 훔치고 내 집까지 훔치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는 웃었어요. 사랑? 너 사랑이라는 단어 뜻 알아?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 없어. 어머니, 그리고 집 계약은 다음 주에 잔금 치르면 끝이야. 한 달 안에 이사 나갈 거야. 어디로 가시게요? 너는 알 필요 없어. 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제발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 후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민준아,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민준아, 너 수진이랑 카톡 주고받았지? 내 진명에 넘기라고. 민준이는 잠시 조용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 대화가 나한테 와서 봤어. 엄마,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너는 엄마 집을 가지려고 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하자고 해서 수진이가 하자고 했으면 해. 너는 생각이 없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 조용한 집. 곧 이 집을 떠나는구나. 30년을 산 집, 남편과 함께 산 집, 민준이를 키운 집. 이제 떠나야 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대로 뒀어요. 다음 날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강동구에서 좀 떨어진 송파구에 있는 곳이었어요. 25평 아파트에서 12평 오피스텔로. 하지만 괜찮아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어요. 어머님,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자식분들은요? 있어요. 그런데 따로 살 거예요.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준이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나는 민준이를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엄마,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나는 민준이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그래, 네가 잘못했어. 엄마, 그러니까 집 파는 거 취소하고. 취소는 안 돼. 왜요? 엄마, 아직 잔금 안 치렀잖아요.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안 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나는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 38살 된 내 아들. 지금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민준아, 너 나한테 얼마나 받았어? 뭐요? 결혼할 때 2억, 전세금 1억, 총 3억, 맞지?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돈으로 너희 집 마련하고 수진이 쇼핑몰하고 잘 살아. 엄마,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그럼 서연이는요?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서연이 누가 봐요? 엄마가 안 보시면.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민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연이는 엄마 손주잖아요. 그래, 내 손주지. 그런데 그게 내가 봐야 하는 이유야. 엄마, 민준아, 서연이는 내 딸이야. 네가 키워. 하지만 저희는 일하느라 바쁘고, 그럼 어린이집 보내고
돌봄 선생님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수진이가 일 그만두고 키우든지. 그건 왜 안 돼? 수진이 직장이 중요해? 그럼 내 시간은 안 중요해?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준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73살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엄마, 나는 지금까지 너 때문에 살았어. 너 키우느라, 너 결혼시키느라, 너희 애 돌보느라 목이 메였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준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민준이를 지나쳐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민준이가 문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민준이는 갔어요. 2주가 지났어요. 집 잔금을 치렀어요. 14억 5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 남편 사진,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 가구, 옷, 그릇 다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새 집은 작으니까 나는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렸어요.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날랐어요. 나는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저 거실에서 민준이가 놀았어요. 저 부엌에서 남편이랑 밥을 먹었어요. 저 방에서 우리가 잤어요. 이제 안녕.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나를 보고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왔어? 어머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살겠지. 서연이는요? 서연이는 할머니 찾는데 서연이한테 말해. 할머니는 이제 못 본다고. 어머니, 수진이가 내 앞을 막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제발. 나는 수진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너 더 잘한다는 게 뭔데? 제가 어머니 모신다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너희 집은 전세야. 내 집이 아니야. 그럼 새로 집을 사요. 어머니 돈으로. 아니, 저희가 돈을 모아서. 너희가 언제 돈을 모으는데? 수진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아, 나는 이제 너희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니, 그리고 너희랑 같이 안 살 거야. 나는 내 집에서 혼자 살 거야. 혼자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세요? 내가 알아서 살아. 나는 수진이를 지나쳐서 걸어갔어요. 어머니. 뒤에서 수진이가 울부짖었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에는 이삿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트럭에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출발할까요? 네, 트럭이 움직였어요. 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산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새 집에 도착했어요. 12평 오피스텔, 작지만 깨끗했어요.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혼자였어요. 조용했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사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찾아뵐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엄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나는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이게 내 새로운 인생이구나. 73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간단했어요. 조용했어요. 민준이는 매일 전화했어요. 나는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나는 읽고 지웠어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거기서 요가 수업을 한다고 해서요. 수업에 들어갔더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한 분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예요. 반가워요. 저는 최순이에요. 순희 씨,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달 됐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동네 좋아요. 저는 5년째 살고 있어요. 영자 씨는 친절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순희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 아드님이랑 같이 안 사세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요즘은 다들 따로 사는 게 낫죠. 영자 씨는요? 저도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해요. 영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섭섭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제 인생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나는 영자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영자 씨랑 자주 만났어요. 같이 요가도 하고 시장도 가고 커피도 마셨어요. 영자 씨는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줬어요. 경숙 씨, 옥분 씨, 미경 씨, 다들 혼자 사는 60대, 70대 여자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순희 씨, 아드님이 연락해요? 경숙 씨가 물었어요. 가끔요. 받아요? 아니요. 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아들네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딸이랑 3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3년이요. 네. 딸이 제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요. 남편도 딸 편만 들고. 그래서 제가 집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가끔 연락해요. 딸이 먼저 사과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풀었죠. 나는 물었어요. 사과하면 용서가 돼요? 경숙 씨는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용서는 금방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반성하는지 봐야죠. 옆에서 옥분 씨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아들이 제 통장에서 몰래 돈 뺏은 적 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네. 친구 보증서 줬다가 떼이고 제 돈으로 막으려고 했대요. 말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고소했어요. 네? 내 아들이지만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돈 다 받아냈어요. 옥분 씨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울면서 용서 빌었어요. 저는 말했죠. 용서는 해. 그런데 돈은 받아야 해. 그게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나는 옥분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어요. 2개월, 3개월. 민준이는 여전히 전화했어요.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여길 알고?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엄마 이름으로 계약된 집 찾아달라고. 엄마, 들어가도 돼요? 나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그냥 들어왔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둘러보더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작은 데서. 응, 엄마. 15억짜리 집에서 살다가 여기서.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안 돼요? 내 돈으로 산 집인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작잖아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민준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수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나는 놀랐어요. 이혼? 네. 엄마 일 때문에 저희가 많이 싸웠어요. 수진이는 엄마한테 용서 빌어야 한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수진이가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또 쇼핑몰 한다고 돈 달라고 했어요. 제 월급에서 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우리 서연이 키우는데도 돈 들어가는데.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엄마 돈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돈만 보는구나라고.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 진작 들을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나는 민준이를 내려다 봤어요. 내 아들이 울고 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민준아,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나는 민준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너 이혼한다고? 네. 서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너 혼자서. 네. 회사 다니면서. 어렵겠지만 해볼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네, 엄마. 너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엄마? 서연이를 네가 키운다고 결정한 거. 그거 잘한 거야.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엄마, 하지만 민준아,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네, 서연이 키우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알아요, 엄마. 저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을게요. 정말? 네, 저 진짜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엄마한테 기대고 살았다는 거. 민준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저 이제 열심히 살게요. 제 힘으로. 나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 근데 가끔 전화해도 돼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전화해. 엄마, 그리고 서연이 어떻게 크는지 사진으로 보내. 민준이가 와락 안겼어요.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민준이를 토닥였어요. 그만 울고, 이제 가. 네, 엄마. 민준이는 한참을 더 있다가 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민준이를 용서한 게 맞는 걸까?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화가 나요. 하지만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예전처럼 모든 걸 다 주는 엄마는 이제 없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날 밤 영자 씨한테 전화했어요. 영자 씨, 저예요. 순희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아들이 찾아왔어요. 정말요? 그래서요. 이혼한대요. 그리고 손녀를 키운대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라고 했어요. 영자 씨는 웃었어요. 잘했어요, 순희 씨. 그게 맞아요. 제가 너무 약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순희 씨는 선을 그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네, 그게 중요해요. 자기 선을 지키는 거. 순희 씨, 잘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는 내 선택을 했어요. 73살에 6개월이 지났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영자 씨한테 전화해요. 영자 씨, 오늘 요가 가요. 당연하죠. 10시에 봐요.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수채화 그리기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순희 씨, 이렇게 붓을 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그어보세요. 내가 그린 첫 그림은 꽃이었어요. 못생긴 장미. 하지만 나는 그게 좋았어요. 내 손으로 그린 거니까. 민준이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어요. 엄마, 저예요. 응, 민준아. 잘 지내? 네, 서연이도 잘 지내요. 요즘 어린이집 잘 다녀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요? 건강하세요. 응, 나는 잘 지내. 짧은 통화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준이는 서연이 사진도 보냈어요. 엄마, 서연이가 한글 배웠어요. 할머니라고 쓸 수 있어요. 사진을 봤어요. 서연이가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만날 수 없어요. 어느 날 영자 씨가 제안했어요. 순희 씨, 우리 제주도 여행 갈래요? 제주도요? 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3박 4일로. 나는 망설였어요. 제주도는 너무 멀지 않아요? 멀긴요. 비행기로 1시간이에요. 순희 씨, 언제 여행 가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남편이랑 신혼여행으로 설악산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40년 전이에요. 오래전에. 그럼 가요. 우리 나이에 언제 여행 가봐요. 지금 아니면 못 가요. 결국 나는 제주도에 갔어요. 영자 씨, 경숙 씨, 옥분 씨, 미경 씨, 우리 5명이서.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따뜻한 햇살.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걸었어요. 야, 이거 진짜 좋다. 옥분 씨가 소리쳤어요. 맞아요. 우리 왜 이제야 왔어요. 경숙 씨도 웃었어요. 나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행복하네. 73살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느끼는 행복. 저녁에는 횟집에서 회를 먹었어요. 자, 건배.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우리 인생 건배. 그리고 우리 자유 건배. 다들 웃었어요. 미경 씨가 말했어요. 있잖아요. 나 남편이랑 살 때는 매일 눈치 봤거든요.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맞아요. 저도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경숙 씨가 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야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영자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가 가장 용감해요. 저요? 네. 73살에 집 팔고 혼자 나와서 새로 시작한 거 쉽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용기예요. 영자 씨가 웃었어요. 순희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어요. 아, 나도 내 인생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영자 씨.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고마운 거지.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제주도 밤바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보냈어요. 엄마가 제주도에 와 있어. 한참 후에 민준이한테 답장이 왔어요. 엄마, 여행 가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또 한 줄.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저는 제일 좋아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민준이가 변했어요. 정말로 변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결심했어요.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복지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이요? 물론이죠.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거요. 아, 좋으세요. 저희 그 프로그램 있어요. 그렇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독거노인분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처음 배달간 집은 85살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어요.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맙네요.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럼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 외국에요? 응. 아들은 미국, 딸은 호주. 1년에 한 번 오면 다행이지.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나는 할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벌써? 네, 이제 7살이에요. 시간 빠르죠. 그러게, 빠르네. 엄마,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엄마도 보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민준아, 조금만 더 기다려. 네, 엄마, 알겠어요. 어느 날 민준이한테 택배가 왔어요. 뭐지? 열어봤더니 편지와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리고 편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서연이가. 눈물이 펑 쏟아졌어요.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 이번 주 일요일 시간 돼? 네, 돼요. 서연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정말요? 응, 밥 먹고 가. 네, 감사합니다, 엄마. 일요일, 나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잡채, 단 정성껏 만들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할머니, 서연이가 나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작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준이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들어와.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는 신나서 계속 떠들었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그리고 그림 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와, 진짜? 서연이는 자랑을 계속했어요. 민준이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가끔 나를 봤어요. 엄마, 응? 엄마, 건강하세요? 응, 나 잘 지내. 다행이에요. 민준이 눈이 붉어졌어요. 엄마, 저 정말 됐어. 이제 그만.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과거는 이제 됐어. 우리 앞만 보자. 엄마, 너도 열심히 사는 거 보여.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효도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와야지. 자주 와도 돼요? 나는 웃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어때? 좋아요. 서연이가 손뼉을 쳤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갈 때 나는 문 앞까지 나가서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응, 엄마. 사랑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사랑해. 문을 닫고 나는 창밖을 봤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모습이 좋았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 15억짜리 집을 팔고 혼자 나온 게 맞았을까?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는 나를 찾았어요. 73살에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최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배웠어요. 사랑은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자 씨였어요. 순희 씨, 저녁 먹었어요? 응, 방금 먹었어. 아들 왔었어요? 응, 손녀랑 같이. 어땠어요? 좋았어. 다행이다. 순희 씨, 내일 요가 가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하하,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아름다웠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웠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어요. 73살.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두 번째 장.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최순이, 잘하고 있어. 계속 가. 노을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내일을 기다렸어요. 나를 위한 나만의 내일을.